자네들 혹시 AV 스타가 될 생각 없나? 인기 많을 것 같은데? AV가 뭐예요? 성인 비디오라고 별로 어려운 거 아니야. 금방 돈을 벌 수 있다니까? 네? 무슨 소리세요? 됐어요. 글쎄 쫓아오지 말고 꺼지라니까? 저는 영국 출신으로 최근에 아시아를 돌아보고 왔습니다. 어릴 때부터 친하게 지내던 나탈리라는 친구와 함께 말이죠. 저희가 아시아 여행을 하게 된 계기는 생각해보지 못했던 행동들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영국에서 보여준 몇몇 일본 사람들의 모습 때문에 다녀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다니던 고등학교에서는 1층 한켠에 작은 사무실이 있었는데요. 거기에서는 가난한 국가의 학생들에게 월 얼마씩 보내주는 기부 행사를 열어놓고 기부에 동참해줄 학생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사무실에 방문해서 가난한 나라에 살고 있는 어린 친구들의 사진도 보고 어느 나라인지 어느 사정에 처해 있는지를 본 뒤 후원을 결정하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강제사항은 아니고 여기에 지원해줄 바에 나한테 지원해주면 안 되겠냐는 농담을 하는 친구들도 있을 만큼 정말로 자신이 하고 싶으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하지 않아도 되는 후원이었습니다. 저는 그곳에 후원을 하지는 않았지만 제가 그 사무실에서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궁금증이 생겨버렸습니다. 아르바이트라고 하기보다는 봉사의 개념인데요. 학생이 거기서 일해봐야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어요. 그래도 사회 경험을 할 수 있고 사무실 문화를 알 수 있는 그런 체험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곳에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외지인들도 방문해서 기부를 결정하고 가기도 했기 때문에 학생뿐만 아니라 동네 주민들도 만나볼 수 있는 장소였거든요. 저는 학생들을 상대로 후원을 유도하는 말을 할 수는 있었지만 어른들을 상대로는 그렇지 못했는데요. 보통 사무실의 직원들이 나서서 이야기를 하는 편이었는데요. 왜 제가 어른들을 상대로 말을 하지 못하게 했는지 알게 된 데는 얼마 걸리지 않았습니다. 확실히 어른들의 대화는 어려웠어요. 그리고 같은 것을 봐도 생각하는 관점이 다르다는 걸 느꼈다는 게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높은 수준의 대화가 이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른들은 확실히 다들 똑똑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죠. 그러던 어느 날 하루는 일주일 동안 모집된 후원자들과 금액 그리고 누구에게 후원하는지 관련 자료를 모두 모아서 본사에 자료를 보내주는 그 정리된 파일을 우연찮게 보게 된 적이 있습니다. 저는 평소대로 컴퓨터 자리에 앉아서 모니터 화면을 보게 되었는데요. 전날에 사무실 직원이 작업을 해놓고 창을 닫지 않고 그대로 화면에 띄워놓은 표 같은 게 보이더군요. 함부로 건들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에 사무실 직원이 출근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짧은 시간이지만 그 화면을 구경했는데요. 놀라운 사실은 이 작은 사무실에서 생각보다 아주 큰 금액의 후원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점은 오히려 영국 사람의 이름보다는 아시아계, 특히 더 자세히 보면 일본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 금액을 후원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다니던 학교 주변은 일본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동네이고 그래서 일본 음식점도 꽤나 있는 마을인데 역시나 이 사람들은 생각보다 많은 돈을 매달 기부하고 있었어요. 그걸 보고 솔직히 놀랐습니다. 그날 집에 가서 부모님에게 사무실에서 본 것을 이야기했고 부모님은 일본이야말로 정말 대단한 나라라며 자신들이 젊었을 때 일본 여행을 다녀온 이야기와 일본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사실 저희 부모님 세대들은 일본에 대한 환상이나 좋은 추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직접 부모님한테서 일본 이야기를 듣기는 또 처음이어서 그 이야기를 몰입해서 들었습니다. 부모님은 각각 결혼 전 각자 일본을 다녀왔던 경험이 있었다고 하셨고 엄청나게 큰 도심권에 빼곡히 들어찬 건물들하며 그 사이를 지나가는 철도 노선들 그리고 음식도 색다르고 렌트카를 빌려서 여행하기에 너무나 좋은 곳이라는 이야기들 말이죠. 사실 학교 선생님들도 그렇고 다른 어른들도 그렇고 일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들은 다들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제 또래의 친구들은 일본보다는 한국에 관심이 더 많은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일본 이야기를 하는 선생님들이나 어른들의 이야기를 들을 기회가 없어진 것 같기도 했고요. 제가 초등학생 시절에는 그렇게 어른들한테 일본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학생들이 이제는 별로 관심 없어 하니 이제는 어른들도 굳이 먼저 일본 이야기하지 않는 분위기랄까요. 그렇게 한동안 일본과 관련된 이야기를 안 듣고 살다가 오랜만에 부모님이 일본에 다녀온 이야기와 일본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그걸 들으면서 일본이라는 나라가 궁금해졌습니다. 많은 것들이 다르고 새로운 것들을 많이 보고 올 수 있는 기회라고 말씀을 하시기도 하셨고 일본은 경제대국이라며 엄청난 칭찬을 하셨거든요. 제가 관심을 보이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제가 원한다면 바로 일본 여행을 보내주겠다고 약속도 해주셔서 그 기대감이 더 커졌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학교에 가서 절친 나탈리와 다른 친구들에게 자랑을 하기도 했어요. 일단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해외여행을 갈 수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죠. 그렇게 한동안 이 이야기를 잊고 살다가 정말로 졸업을 할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나탈리도 부모님이 해외여행을 보내주겠다고 약속도 받아왔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자랑을 하길래 저도 부모님이 예전에 해외여행을 보내주신다고 하셨던 약속이 떠올랐고 나탈리와 함께 해외여행을 가도 되겠다며 서로 신나하는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서로가 가보고 싶은 나라는 명확하게 엇갈렸는데요. 저는 일본이었고 나탈리는 한국이었습니다. 저도 한국이 궁금하기는 했지만 이미 일본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가 들어와 있는 저에게 일본을 빼놓고 다른 곳으로 갈 생각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왕 먼 나라로 여행 가는 것, 일정을 조금 더 길게 잡고 저는 일본에서의 계획을, 나탈리는 한국에서의 여행 계획을 세워서 두 나라 모두 가보는 걸로 계획을 했고 이런 계획을 각자 부모님에게 이야기해서 허락을 받기도 했습니다. 오히려 둘이 함께 가니 숙소비 같은 게 절약되어서 비용적인 부담이 더 큰 것도 아니고 덕분에 더 오랜 기간 해외여행을 하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절친 나탈리랑 갈 수 있다니 너무 좋았죠. 그렇게 일본에 도착했습니다. 한국에 훨씬 더 큰 관심이 있었던 나탈리도 도쿄를 돌아다니면서 정말 복잡하게 이어진 철도 그리고 빼곡하게 들어찬 건물들 그리고 걷다 보면 나오는 수많은 번화가들을 구경하며 일본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저도 왜 영국 어른들이 일본 여행을 다녀오고 나서 그렇게 좋아했는지 알 것만 같았습니다. 영국과는 아주 다른 분위기, 다른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었어요. 하지만 문제가 생기고 마는데요. 저희는 신나게 일본의 거리를 누비며 다녔습니다. 저와 나탈리는 신호등 앞에 서서 신나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자 갑자기 어떤 일본인이 다가오더니 저희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대화가 통하지 않아서 저희는 번역기를 써서 그 사람에게 말해줄 것을 요청했는데요. 일본에 있으면서 낯선 사람과의 대화가 위험하지 않다는 것을 느끼고 있던 상황이라서 그 사람이 뭐라고 하는지도 궁금했고 저희가 중요한 것을 빠뜨렸는지도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누군가 저희에게 말을 건다고 그 자리를 피하지 않고 무슨 이야기를 하나 들어보기로 한 것이죠. 제가 핸드폰에 번역기 어플을 켜서 일본어로 설정을 한 다음 말해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번역기를 통해서 그 남자의 말이 영어로 적힐 때 저희는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 둘을 한 번에 스타로 만들어줄 수 있다면서 일본의 AV 산업에 대해서 아냐고 묻더군요. 이게 말로만 듣던 길거리 캐스팅인가? 일본에서 연예인을 해볼 생각은 없었는데 하면서 저와 나탈리는 웃었습니다. 뭐 우리가 연예인이 되지 못하더라도 칭찬을 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번역기에 대고 감사하지만 그럴 생각은 없어요. 그런데 말씀해주신 AV 산업이 무엇인지는 잘 모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번역기는 금방 일본어로 번역을 마쳤고 저희는 그 남자에게 그것을 보여주었어요. 사실 저희의 보행자 신호가 거의 꺼져가고 있었지만 급할 것도 없는 상황에 다음 신호에 건너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 남자와 대화를 더 이어가기로 했죠. 그 남자는 저희가 번역한 걸 보더니 다시 한번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번역기에 적혀있는 글자를 보고 저희는 매우 불쾌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AV는 어덜트 비디오라는 뜻인데 저희가 그곳에 출연하면 매우 인기가 많을 것 같고 무엇보다도 돈도 많이 주는데 돈 필요하지 않아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 번역된 글을 보자마자 저와 나탈리는 그 남자에게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는 집요하게 저희에게 말을 걸었는데요. 서로 말이 통하지는 않았지만 번역기가 필요 없을 정도로 뻔한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그가 손가락 두 개를 튕기면서 뭐니라고 말할 때 저와 나탈리는 극도로 수치심을 느꼈으며 지금 눈앞에 빨간 신호등이 파란불로 바뀔 때까지 저희는 정말 끔찍한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남자를 피해서 자리를 뜨려고 했으나 그 남자는 저희를 5분 넘게 쫓아왔고 저희는 18살이니까 더 말하지 말라고 얘기하기도 했지만 18살이라는 단어를 알아들었는지 더 좋다고 말하는 모습에 소름이 끼치기도 했죠. 결국 길에서 큰 소리를 지르고 나서야 그 남자는 돌아갔습니다. 저희를 쫓아오는 동안 너무나 무서웠고 주변 일본 사람들은 저희가 난처한 상황인 것을 아는 것인지 모르는 것인지 아무도 눈길 한번 주지를 않더군요. 그렇게 저희는 매우 기분 나쁜 경험을 하고 머리를 한 대 맞은 것처럼 얼얼했습니다. 아무런 생각도 나지 않고 지금 여기 있는 것 자체가 싫어지는 기분 같은 것을 느꼈어요. 저희는 원래 계획했던 목적지로 가지도 못한 채 근처 카페 아무데나 들어가서 자리에 앉아서 한참 동안 마음을 진정시켜야 했습니다. 마음을 진정시키고 아무 일이 아니라고 계속해서 무시하려고 노력했지만 불쾌했던 감정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으며
무엇보다도 우리가 자리를 피하려고 도망치듯 걸어갔으나 5분 넘게 쫓아온 그 모습이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왠지 모르게 저희를 쳐다보는 사람들이 있으면 무서워서 바로 시선을 피하기도 했고, 심지어 자리를 피해서 먼 길로 돌아간 적도 있었습니다. 영국의 어른들은 좋은 이야기만 해주었지, 이런 이야기를 해준 적은 없어서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었어요. 물론 이런 경험이 누구에게나 쉽게 일어나는 흔한 경험은 아닐 테니까 저희에게 어른들이 말해주지 않았을지는 몰라도 말이죠. 하지만 저희는 갑작스럽게 피해를 당했다고 생각했고, 그렇게 남은 일본 여행 일정에서 그다지 유쾌하게 관광을 하지는 못한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한국으로 가는 일정이 다가왔고, 저희는 한국에 간다는 것보다 여기를 떠나도 된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속이 시원했던 감정이 들었습니다. 일본이라는 곳을 잘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그런 일을 당하니 무서웠던 감정이 항상 있었거든요. 그렇게 한국으로 도착했습니다. 일본의 도쿄와 마찬가지로 한국의 서울 또한 상당히 사람이 많고 건물들로 빼곡히 가득 차 있는 메가시티였습니다. 규모가 엄청났어요. 게다가 한국의 건물들은 일단 층고가 일본보다 다 높아서 그런지 건물들도 키가 더 큰 것 같았고요. 더 웅장한 분위기가 풍기고는 했습니다. 일본 사람들보다 한국 사람들은 키 큰 사람이 훨씬 많고 덩치도 큰 사람이 훨씬 많기도 했던 것도 있어서 뭔가 더 압도당했다는 표현을 해도 될 것 같기는 한데요. 오히려 마음은 더 편했습니다. 한국에서도 그런 일을 당할까봐 인터넷으로 정보를 엄청나게 찾아봤거든요. 일본에서 저희가 당한 것처럼 그런 일을 당했다는 사람들이 종종 글을 쓰기는 했지만 한국에서는 그런 일을 당했다는 사람들의 글을 본 적이 없어서 안심이 되는 마음도 컸거든요. 그렇게 나탈리가 준비한 한국 여행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일본에서의 기억은 싹 잊으며 새 출발하는 기분으로 말이죠. 그렇게 둘러본 한국은 일본과 유사한 점이 많았습니다. 지하철 노선이 빼곡하게 들어차 있고 그 지하철로 목적지 어디든지 이동할 수 있다는 것 말이죠. 그리고 지하철역 중심으로 상권이 생겨 있고 길을 잃으면 그냥 주변 지하철역 아무데나 가면 길이 보인다는 것마저도 말이죠. 그리고 그동안 저와 나탈리는 한국과 일본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게 되었는데요. 저희는 일본에서 열정거장을 이동할 때 지하철을 3번이나 갈아탄 적이 있고 그때마다 약 200엔을 지출해야 했던 경험이 있어요. 일본은 식비가 매우 저렴한 편인데 교통비가 식비와 비슷한 수준까지 도달했거든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도착하자마자 나탈리의 주도하에 티머니 카드라는 것을 만들었는데요. 모든 대중교통 이용 가능, 그리고 일부 매장에서는 결제도 가능하다는 그 카드를 말이죠. 그리고 저희는 그 카드 하나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여러 번 갈아타야 하는 여정에도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한국은 화폐 단위가 일본보다 10배 정도 크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저희는 다른 지하철로 갈아타거나 버스를 갈아탈 때 일본 돈처럼 200, 300이라는 단위가 올라가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한국에서는 대중교통을 갈아탈 때 소요되는 비용이 10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한국은 일본과 매우 유사한 도시구조와 대중교통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고 느꼈는데요.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너무나 큰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았어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사실 저희는 일본에서 렌트카 여행을 계획하기도 했었는데요.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혀서 실행하지 못했었습니다. 영국과 똑같이 좌측 통행을 하는 도로 시스템은 너무나 편리해 보였지만 일본에서는 자동차를 가지고 다니면 엄청나게 비싼 주차요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의 후기를 봤는데 도쿄에서 차를 빌렸다가 후회뿐이었다는 내용의 글이었는데요. 심한 곳은 10분 주차하는데 영국 돈 기준으로 3파운드를 받는 곳도 있었고 식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차요금은 별도라서 굉장히 불쾌했던 경험을 했다고 했어요. 게다가 호텔에서는 주차요금도 따로 받는데 그게 정말 부담이 돼서 편하자고 빌린 차가 애물단지가 되어버리는 일이 된다고 해서 차를 빌릴 수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영국과 반대로 차량이 우측 통행을 하고 운전석도 자동차의 왼쪽에 있어서 모든 것이 반대였지만 차라리 한국에서 차를 빌리는 게 훨씬 더 쾌적했습니다. 일단 한국에서는 주차 가지고 예민하게 굴지도 않았으며 차량을 이용해서 돌아다니는 것에 더 특화된 인프라를 가지고 있었어요. 일본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대중교통을 기본적인 이동수단으로 생각한다면 한국에서는 자동차가 기본적인 이동수단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실제 도시 설계도 그렇게 했다고 들었습니다. 일본은 무조건 지하철역 중심, 한국은 지하철역 중심에다가 도로 설계 중심이라는 일본보다 한 차원 더 높은 교통체계를 만든 것이죠. 일본의 시골은 몰라도 도심권 사람들은 차를 사지 않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고 한국은 대도심이어도 차를 사는 게 일반적이라는 차이가 있었다고 했고 그래서 정말로 한국의 도로가 일본보다 훨씬 더 넓다는 것도 알게 되었죠.
그리고 이런 차이점이 만들어낸 결과로 저희는 한국에서 더 쾌적한 여행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왜 요즘 영국 사람들은 일본에 대한 환상이 그다지 없는지도 알게 되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남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저희가 길거리에 있을 때 종종 한국 사람들과 대화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들은 저희에게 성인 비디오에 참여하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런 말을 듣지 않는 게 상식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일본에서 크게 당했던 기억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저희에게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도 감사했을 정도입니다. 세상에 누가 길거리에서 성인 비디오 모델이 되냐고 물어본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데도 말이죠. 그리고 렌트카를 타고 도심 밖을 여행해서 한적한 식당에 방문했을 때도 일본과 달리 한국에서는 정말로 식당 주인과 친구가 될 수 있는 그런 벽 같은 게 없었다고 느끼고는 했는데요. 일본에서 철저하게 손님과 사장이라는 관계 속에서 대화가 이루어졌던 것과는 조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딱 꼬집어서 설명하기는 어렵겠지만 분명한 것은 있었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비슷한 점이 많으면서도 가만히 느껴보거나 가만히 바라보다 보면 조금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영어로 의사소통하는데 한국이 분명히 더 편리했다는 사실 또한 있었고요. 아무리 요즘에 핸드폰 번역기가 발전을 했다고 하더라도 번역기를 통하는 것과 직접 대화하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계기이기도 했고요. 그렇게 두 나라의 여행을 모두 마치고 온 저는 강력하게 한국 여행을 추천하기는 하지만 일본 여행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추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개인적인 일 때문이라기보다는 여행자의 입장에서 한국이 더 합리적인 모습이 많이 보였고 구경을 하고 다니기에도 더 편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아직까지도 두 나라를 고민하는 사람이 많고 일본을 선택해서 여행을 하는 사람이 많은 편 같기는 하지만 저는 제가 겪어온 사실들에 대해서 공유를 해드리고 싶은 마음에서 글을 쓰게 되기도 했고요. 어느 나라에 여행하든지 자신에 맞는 여행 스타일을 찾아보고 그리고 길거리에서 수상하게 다가오는 사람이 있다면 꼭 피하시고요. 특히 여자분 혼자 여행을 간다면 말이죠.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화면에 나오는 영상을 아직 시청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시청해보세요. 재미있는 다음 사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